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양교육과 식품영양관계법규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두 과목을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강의는 아마 4주는 영양교육을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 4주는 뭐 식품과 영양 관련 법규를 하게 될 겁니다. 영양교육은요, 사실은 이제 영양교육 뭐 이렇게 단독 과목으로 나지 않고 영양교육하고 식사요법 및 생리학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0문제가 나는데 영양교육 과목하고 식사요법 및 생리학 해서요, 요게 약 60문항 이렇게 60문항이라고 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영양교육은 뭐 최대 한 3분의 1, 60문제 한 3분의 1 최대 뭐 그 정도까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 교재에 목차가 있으니까 그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초록색 페이지로 된 그 차례 부분을 보시면요. 영양교육 이론서에서 1장에서 7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개요 부분은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영양교육이 뭐 왜 필요하고 뭔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내용은 간단하고요. 사실은 이제 2장서부터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한 2장에 대한 문제까지 다 풀고 3장을 조금 들어가는 부분까지 아마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한 장이나 2장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강의를 일주일마다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7장에 걸친 요 문제들을 볼 건데 앞에 영양학하고 똑같아요. 이론 한번 보시고 이론과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출제 범위는 역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뭐 출제 범위가 변경됐다든지 뭐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1페이지 보시면 영양교육이 뭔지는 우리가 좀 짚고 가야겠죠? 뭔지는, 그래서 영양교육이 뭐냐?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이, 그러니까 이제 교육은 사실 대상은요,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일단 지식이라는 말이 하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식생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학습한 지식을 식생활에서 실천하려는 태도로 변형하고 해서 태도가 나왔고요.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 해서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게 영양교육이래요. 그래서 문장으로는 길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세 단어가 나왔어요. 지식을 알게 하고, 근데 이 지식은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 왜 knowledge라고 해서 그 앞에 약자가 K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K라는 이제 말이 앞으로 이제 영양교육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K 나오면, 요거는 지식, knowledge 할 때 그 앞에 영어 약자에 K로 시작하니까 그거 K, 지식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영양교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식생활에 필요한 지식이에요. 올바른 식생활에 필요한 지식.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식생활에 필요한, 올바른 식생활 하려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을 하기 위한 지식을 여기서 지식이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도는 우리가 영어로 이제 attitude 해서 A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 A는 무슨 태도냐 하면, 내가 이제 어떤 모르던 거를 알게 됐어. 이게 좋은 거구나. 올바른 식생활 이런 거구나. 하면은 그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보고 싶은 마음, 즉 식생활의 개선 의욕을 보통 태도라고 그래요.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 마음, 태도 이런 거를 우리가 태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행동은 이제 behavior 해서 보통 B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식생활을 지금 올바른 식생활, 뭐 올바른 개선된 식생활 나왔잖아요. 이런 식생활을 실제 실행 실천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영양교육은 올바른 식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어떤 그 식생활 개선을 하고픈 의욕을 좀 줘갖고 스스로 이렇게 실천하도록 하는 게 영양교육이에요. 그래서 K 주고 A를 갖게 해서 B 하도록 하는 것.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교육하면 보통 KAP 이렇게 딱 세 가지의 영어 약자가 떠올리시면 좋아요. 자, 영양교육은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뭐예요? 올바른 식생활을 하면 건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좀 이루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그러면 그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런 지식이나 필요한 지식이나 이런 태도도 갖게 하고 행동도 하게끔 하는 게 구체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 식생활에 필요한 어떤 지식 또는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 같은 걸 갖게 한다든지 실제 행동을 어떻게 개선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을 하게 하는 게 바로 목표예요. 이런 것들을 하게 함으로써 목적인 영양 개선과 건강 증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목표 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식생활 영위하게 되고 영양 상태 좋아지겠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은 국민들이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그만큼 의료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건강을 위한 사회적인 의료 비용도 절감하는 의의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 복지 향상, 사람들이 아무래도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니까 삶의 어떤 향상, 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조금 크게 보면 그런 의의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개요죠, 개요. 영양교육은 이런 거고 우리가 이런 거는 이렇게 이걸 때문에 하는 거다. 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요 개요 부분에서는 조금 정리하거나 외우셔야 될 부분은 이제부터 나오는 요 파트예요. 뭐냐? 영양교육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양교육 실시의 어려운 점. 요 두 개는 정리하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정리하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외우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요 영양교육 파트 또 다음 주에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7, 8문항 정도로 간단하게 오늘 배운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그 간단한 문제로 되어 있는 프린트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복습을 다 하시고 외울 건 외우고 하셔서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그 빈칸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빈칸 넣기 정도로 간단하게 몇 문항 물어볼 테니까 그것들을 보지 않고 교재를 보지 않고 다 쓸 수 있게끔 충분히 다 복습을 해 오셔야 됩니다. 자, 영양교육의 필요성 볼게요. 영양교육이요. 옛날에는 별로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영양교육이라는 게 뭐지? 영양교육을 받아야 되나? 이랬었는데 요즘에 와갖고 굉장히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영양교육이 중요하다. 영양교육은 필요하다. 근데 왜 그랬느냐?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제목을 요거 밑줄을 먼저 칩시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 제목만 딱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영양교육이 필요성.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인구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하고 오늘하고는 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때문에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목, 이거 제목만 먼저 밑줄 치고 볼게요. 두 번째는 질병 구조가 변했어요. 옛날하고 지금 질병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내용도 이따가 볼게요. 세 번째, 정보 전달 방법도 굉장히 옛날하고 지금 달라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왜 필요한지 또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 식품산업과 식생활 환경도 굉장히 변화가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여러 가지 영양 정책이 굉장히 새롭게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맞물려서 영양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10초 드릴 테니까. 짧은가요? 10초? 뭔가 이렇게 바짝 긴장을 해야지 지금 밥 먹고 나니까 좀 이렇게 약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죠? 네,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서 자칫하면은
내 마음과 어떻게 이렇게 몸이 지금 약간 뭐라 그러죠? 나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조금 제가 같이 좀 이거 봅시다 라는 말을 가끔 해요. 네, 귀찮아하지 마시고 같이 좀 볼게요. 자, 지금 10초 지났습니다. 다 외우셨죠? 외우셨어요? 네. 외웠다고 치고 네, 한번 볼게요. 그냥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자, 영양교육의 필요성.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인구사회에 변화가 있다. 두 번째는 구조도 변했다. 그죠? 세 번째는 전달 방법도 변했다. 네 번째는 환경이 많이 변했다. 다섯 번째는 그의 정책. 그쵸? 새로운 것들이 많이 정책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이미 중요한 내용들은 정리가 됐으니까 그거 하나하나에 그럼 살을 붙여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살을 붙여서 보시면 돼요. 자, 인구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변화를 정리를 했네요. 첫 번째는 사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제 다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인구 구조가 변했대요. 대표적으로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라고 해요? 우리 요즘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왜? 이 노인분들은 사실 이렇게 가족하고 물론 같이 계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 보면 이제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족이 함께 있을 때보다도 이렇게 다양한 식품 섭취를 안 하세요. 보면은 왜 할머니 뭐 드셨어요? 그러면 그냥 뭐 김치하고 물 말아서 먹고 뭐 그냥 있는 거 된장찌개 엊그제 끓여놓은 거 갖고 계속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식품 섭취가 굉장히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뭐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소화 상태도 조금 안 좋으시니까 영양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나이대가 노인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고령화 사회에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라든지 지식 같은 걸 충분히 좀 알려드려서 건강한 식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다 써 있어요. 그죠? 교재에 고령화 사회다 지금은. 그래서 건강한 수명, 건강하게 이분들이 생활하시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영양교육이. 그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식생활의 사회화라는 조금 낯선 용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쉽게 풀었으면 예전에는 집에서 주로 주부가 담당했잖아요. 식생활 하면 그냥 엄마가 장바다가 만들어서 먹고 이게 단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식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사회에서 이루어져요. 즉 주부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부가 취업을 하니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니까 식생활 패턴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엄마가 장바다가 해주는 음식만 그냥 먹었다면 이제는 외식도 많이 하고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그 다음에 편의식, 간편식 많잖아요. 그런 것들 사다가도 또 집에서 간단한 조리를 통해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식생활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사 먹기도 하고 주로 어디서 간편식 먹기도 하고 배달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플러스 그리고 주부가 전담하던 그 식생활이 이제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기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를 위해서 영양교육이 더 필요해졌다. 그래서 식생활의 사회화 이렇게 기억은 그렇게 하시고 그 안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느냐. 옛날에 엄마가 해줬었는데 엄마가 일을 하니까 우리가 보통 나가서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식생활이 주로 사회화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먹은 음식도 사 먹게 되고 그런 과정 때문에 영양교육이 좀 필요하다. 제대로 된 걸 잘 사 먹으려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가족원 구성원이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양교육이 더 필요해졌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공동식 문화가 없어졌죠. 옛날에는 적어도 2대, 3대가 같이 앉아서 먹고 하면서 그 안에서 사실은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야 누구누구야 그거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편식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보기 힘들잖아요. 무슨
그 3대는커녕 엄마랑 그 자식들도 같이 밥상에 한 자리에서 먹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그리고 뭐예요? 아예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냥 식구가 없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에서 어떤 그 가족 공동체에서 식문화가 뭐 이루어지고 뭐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질병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있었느냐? 자, 첫 번째는 이제 인구 사회학적 변화였고, 질병 구조는 자, 옛날에는 무슨 병이 많았느냐? 감염형이 병이 많았어요. 감염, 뭔가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걸려갖고 앓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주로 언제 걸려요? 영양 상태가 좀 안 좋고 면역이 떨어지고 이럴 때 걸리잖아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어요. 1960년대, 70년대. 너무 못 먹으니까 영양 상태 안 좋으니까 막 이런 병에도 잘 걸리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주로 이런 거 알았어요. 이런 병.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뭐예요? 오히려 과잉의 문제, 뭐 비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비만의 문제가 일으키는 우리가 흔히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성인병.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인병을. 근데 지금 보세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앓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하고 밀접해요? 먹는 거하고 밀접해요. 먹는 걸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거 잘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걸릴 위험이 더 커져요. 먹는 거랑 밀접하니까 먹는 교육, 영양 교육이 그만큼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질병 구조가 요즘은 성인병이 많아서 이 영양과 식생활과 관련된 성인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정보 전달 방법. 자, 대중매체에서 되게 많은 정보 나오죠. TV. 근데 옛날에는 그나마 TV,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만 했었죠? 요즘은 정보를 얻는 채널이 더 다양해요. 요즘은 왜 SNS나 뭐 개인 방송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그냥 자기 개인 방송에서 말하는 거, SNS 통해서 말하는 것도 다 사람들이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흐름이 개인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최근에는 특히 표현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대로 된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가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엉뚱하게 식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더 많아진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식품 산업이 발달했지요? 하도 그냥 많은 요즘 저 마트에서 이렇게 혹시 보셨어요? 가공식품이고 뭐 편의식이고 간편식이고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예, 뭐 볼 때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새로운 제품이 막 나와요. 그래서 보면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뭘로 어떻게 만든 거지? 이거는 열량이 얼마나 되지? 이건 뭐 나트륨이 얼마나 되지? 그런 거를 다 보고 고르시나요? 보통? 그러진 않죠. 일반 사람들은. 사실 뭐 우리같이 전공한 사람들은 좀 관심이 있으니까 나 요즘에 뭐 다이어트 해야 돼? 그래서 열량이 얼마나 해야 되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는 외식 산업도 국제화됐잖아요. 뭐 단순히 뭐 한식, 뭐 중식 요 정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양해졌어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면 나의 건강에 가장 좋은 거를 고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 정보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영양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건강에 좋은 거를 고를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확실하게 얻을 필요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식생활 환경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가공식품 종류도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그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위해서 영양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사실은 이제 19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부터 정책의 방향이요. 국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이나 삶의 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병이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치료하지? 이랬는데
90년대 후반에는 막 전반적인 사람들이 건강이나 삶의 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병을 예방하지? 어떻게 하면 질병을 예방할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뭐 운동이라든지 뭐 금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건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영양사업이라든지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교 영양교육도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임용고시를 통해서 영양교사가 선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다 배치가 되고 있고,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영양관리, 특히 어린이들한테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서로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국민영양관리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